실화, 가장, 주장, 대피셜, 기타, 우리 주변 인간들 이야기. 안녕하세요, 우주인입니다. 오늘은 드라마 결혼 작사 이혼 작곡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이야기를 한다면, 부혜령이랑 판사연은 부부 사이예요. 여기서 판사연이 송원이라는 여자랑 외도를 해서 송원이 아기가 생겼어요. 그래서 이 사실을 부혜령이 알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. 이 과정에서 부혜령은 청담동의 고급 빌라를 받게 돼요. 본인이 달라고 하는 거죠. 청담동 빌라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. 자그마치 대략 한 60억, 70억 정도 하는 그런 빌라 같아요. 연예인이 살고 있고 기업 회장들이 사는 그런 곳이에요. 판사연 집안도 뭐 잘 살기도 하고 자기 집안도 딱히 뭐 잘한 게 없으니까 위자료가 좀 세긴 하지만 이렇게 주고 정리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어서 청담동 빌라를 주고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합니다. 판사연이 바람을 폈고 그 사이에 애도 생기고 불륜을 저지른 아주 나쁜 놈이에요. 절대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. 판사연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. 판사연 집안 자체가 애가 생겼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하대하고 불륜녀를 더 옹호하는 뭐 그런 집안이에요. 그 송원이라는 여자가 나올 때 좀 되게 아름다운 그런 음악이 나오고 그러니까 불륜이 미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, 확실한 건 불륜은 불륜입니다. 판사연과 송원은 불륜이에요. 그래서 이들은 어쨌든 이혼을 합니다. 청담동 빌라를 위자료로 받고 말이죠. 여기까지는 뭐 순조롭다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부혜령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. 참고로 이 드라마에서 부혜령의 직업은 아나운서 뭐 그런 거예요. 유명인이죠. 연예인에 가까운 뭐 그런 사람입니다.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다 폭로를 해버리는 거죠. 남편이 밖에서 애가 생겨서 자기 보고 이혼을 해달라고 했다. 그래서 이혼을 해주는 거다. 위자료는 그냥 뭐 주는 대로 받았다. 뭐 청담동 빌라 쳐 받아놓고 뭐 적게 받은 척을 한 거죠. 그리고 본인도 더 좋은 남자를 물색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자고 한 거예요. 자기 나름대로 이제 시나리오를 다 짜고 있었던 거죠.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. 당연히 부혜령이 저렇게 하는 게 맞다. 판사연이 바람을 피고 잘못을 했으니까 나라도 저렇게 하겠다.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. 대부분 여성들이었던 것 같은데, 저렇게 하지 않으면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고 이혼 당한다.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. 저는 근데 위자료를 챙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. 이미 위자료는 받았잖아요. 충분히 넘칠 정도로 부족하지 않을 만큼 위자료를 받았어요. 그럼 이쯤에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저는 갈라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기자회견 이런 걸 해서 신랑 쪽에 신상을 털리게 만들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드라마 역 중에서 서반이라는 인물도 이런 말을 합니다. 그냥 발표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아요? 기왕 보내주는 거 피해가지 않게 조용히 보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. 부혜령은 이제 동정표도 얻고 좋겠지만 남편 입장에선 신상 털리고 이제 너무한 것 같다. 이렇게 서반이 이야기를 합니다. 어쨌든 사랑해서 같이 알고 살았던 사이인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면 알고 지내는 지인들이랑 사이도 힘들어지고 부모님들이 또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것이죠. 저는 이 말을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. 만약 복수를 하려고 한다면 청담 빌라를 받지 말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리든지, 아니면 그냥 조용히 청담 빌라만 받고 복수는 하지 말고 용서를 해주든지, 둘 중에서 하나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돈은 돈대로 받고 폭로는 폭로대로 또 다 해버렸죠. 이건 사실 조폭이나 양아치들도 잘 하지 않는 짓이에요. 조폭이나 양아치들도 돈만 원하는 대로 다 받으면은 조용히 묵인하고 넘어갑니다. 근데 부혜령은 돈은 돈대로 다 받아놓고 저렇게 폭로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이미 충분히 금융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본인이 판사연과 이혼하고 나서 저 서반이라는 남자를 꼬시려고 했어요. 서반이라는 남자가 재벌 2세거든요. 그래서 서반을 꼬실 시나리오까지 다 쓴 상태인데 이미 저런 행동을 하는 걸 다 봤기 때문에 서반이 마음을 열 가능성은 이제 1%도 안 되겠죠. 설령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저렇게 피도 눈물도 인정도 없고 룰도 없다면 그냥 정이 떨어지겠죠.
제가 남자라도 그럴 것 같아요. 그냥 남편이 바람 펴서 상처받은 여자라면 내가 감싸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동정심이 들 텐데, 남편이 바람 폈다고 이제 생매장을 시키고 나에게 호감을 표한다면 저 역시 아무리 미인이라고 해도 그렇게 마음이 갈 것 같지는 않아요.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어떤 사람이 이제 아반떼를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쿵 막았어요. 차에서 내려서 가보니까 유명한 뭐 연예인 혹은 뭐 국회의원 뭐 그런 사람이에요. 창문을 여니까 술 냄새가 그냥 확 나. 음주운전이죠. 그래서 상대방 또 곤란한 상황이니까 너 지금 타고 있는 차를 내가 신형으로 뽑아줄 테니까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. 눈 감아줬으면 좋겠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그래서 그걸로는 안 되겠다. 저걸로 벤츠급으로 뽑아달라. 이렇게 협박을 해서 결국 벤츠를 받았어요. 근데 벤츠를 받은 상태에서 또 기자들에게 연예인 누구 A씨가 음주운전, 음주사고를 냈다라고 녹취록과 블랙박스 파일을 다 넘겨버렸다. 솔직히 이건 개 양아치 짓이라는 거죠. 음주운전을 한 연예인이 결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. 잘못을 했어요. 하지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협박하고 사기치는 놈도 쓰레기라는 거예요. 보통 사람이면 그냥 음주운전을 한 연예인이 내 차를 박았다. 그럼 그냥 법대로 돈 안 받고 경찰에 불러서 해결을 하던가, 아니면 그냥 조용히 상대방이 넉넉하게 주는 돈을 받고 묵인을 하던가,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죠. 돈은 돈대로 받고 폭로는 폭로대로 하고, 이런 쓰레기 짓은 진짜 안 합니다. 아무리 상대방이 쓰레기라도 말이죠. 그리고 또 다른 예를 하나 든다면, 몬캠 피싱이란 게 있죠. 그게 뭐냐면, 인터넷에서 카톡이나 그런 걸로 와요. 이제 오빠 나랑 오늘 놀래? 해서 그걸 클릭하고 대화를 시작을 하면, 거기서 이제 그 상대방 여성이 옷을 벗어라.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. 그래서 여자가 시키는 대로 그쪽 옷을 빨가벗고 자위를 하거나 아니면 민망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그거를 다 녹화를 뜨는 거죠. 그거를 녹화를 다 뜬 다음에 이제 협박을 합니다. 당장 500만 원을 보내라. 그렇지 않으면 너의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다 뿌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. 여기서 연락처는 어떻게 하냐면, 그걸 상대방이 카톡으로 보내는 링크가 있는데, 그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에 그 연락처가 다 넘어간다고 해요. 연락처가 다 복사를 떠가지고 넘어간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클릭을 하면은 내가 저장된 연락처가 상대방에게 다 넘어가는 거죠.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연락처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. 너 빨가벗고 그 짓 했지? 당장 500만 원을 붙이지 않으면 너 아는 지인들에게 이 영상 다 넘겨버릴 거야. 이런 걸 몬캠 피싱이라고 해요. 그런데 이런 양아치들은 돈을 받고 나서 또 2, 3일 뒤에 또 돈을 붙이라고 합니다. 만약에 붙이지 않으면 이걸 너희 지인들에게 다 뿌리겠다. 이런 식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원본 영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협박을 해요. 그래서 몬캠 피싱 때문에 실제로 자살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양아치 짓이에요. 물론 몬캠 피싱에 걸려들고 그런 음란 행위를 한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. 결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.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금액을 다 보내줬는데 계속 원본 파일을 지우지 않고 계속 죽을 때까지 협박하고, 그런 행위는 정말 양아치 짓이라는 거예요. 여기서도 오해하시는 게 아니라 몬캠 피싱 한 사람을 옹호하는 발언이 아니에요. 그런 거에 가지고 협박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공격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, 저는. 그러니까 돈을 받을 만큼 받았으면은 절대 폭로는 해서는 안 됩니다. 이상 드라마를 보는 우주인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